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안녕하세요, 이채은입니다. 이번 주 그녀가 돌아왔다에서는 공공사회 서비스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편으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관련 제도는 어떤지, 또 일자리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직업 전문가 조재환 박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직업 전문가 조재환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새로운 분야죠. 장애인 활동 지원 관련 직업 정보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 관련해서 도움 말씀 주실 정지영 주무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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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정지영 주무관입니다. 오늘은 활동 지원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거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와 또 관련된 일자리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요. 잠시 어제도 했었던 이야기인데 일에 대한 이야기 해볼게요. 네. 주무관님에게 일이란 어떤 건가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당황하신 것 같아요. 당황하신 것 같아요. 네. 일이 저에게는 고된 희망이다. 뭐냐면, 고된 희망이다. 희망인데 고돼요? 예. 네. 그게 힘들지만 굉장히 일이 힘들잖아요. 힘들지만 제 개인적인 꿈도 이룰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가정도 돌볼 수 있고 그리고 작게나마 제 직업을 통해서 그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이게 힘들지만 희망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또 힘들긴 힘드시죠? 힘듭니다. 많이 힘듭니다. 네, 하지만 희망적으로. 네. 일을 할 때요, 어떤 날은 진짜 이렇게 즐겁고 신이 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날은 이불 밖은 왠지 위험할 것 같고 출근하기 싫고 이런 그렇죠. 날들도 있잖아요. 어떨 때 힘이 나서 일을 하세요? 저는 어떨 때라기보다는 딱 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일이라는 것 자체가 항상 똑같은 일들이 새로운 거를 항상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일이지만 항상 하다 보면 또 반복적인 일이 돼버리는데 저는 한 6개월 정도마다 항상 그 시기가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6개월이 지나면 이제 제가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로운 것을 발견하면 그때 다시 으쌰으쌰 뭐 다시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일을 그 힘든 과정을 이겨낼 것 같습니다. 네, 주무관님은 어떨 때 힘이 저는 나세요? 네. 애들 학비 고지서 나왔을 때 그때 그때 열심히 힘이 일해야 돼. 이걸 이겨내야 되구나. 힘을 내서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주무관이 오늘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네요. 와닿네요. 네. 지금 맨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뭐 저 같은 경우도 입금이 되면 그때 다시 힘이 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나요. 문자가 오잖아요. 얼마 어디에서 얼마 입금됐습니다 하면은 그렇게 좋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제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이 고정날이 아니라 30일 중에서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매일마다 힘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참 좋을 텐데. 그죠? 그러기를 기원합니다. 반대로 이런 날은 정말 출근하기 싫어. 혹은 빨리 퇴근하고 싶어. 이런 날들 언제 있으세요? 저는 뭐 지금 이제 현재 뭐 출퇴근 또 하고 있지만 정말 한 이틀 정도, 3일 정도는 이제 밤샘 작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 하고 나면 정말 그냥 그 하루는, 그 다음날은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푹 쉬고 싶고, 영화 보러 가고 싶고, 또 저녁에 또 간단하게 반주 한잔 하고 싶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 3일 정도 밤샘 작업을 했을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빨리 퇴근하고 싶은 마음이 좀 크더라고요. 주무관님 같은 경우는 사실 출퇴근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언제 좀 출근하기 싫거나 퇴근하고 싶다 이런 생각 드세요? 뭐 출근하기 싫은 건 매일인데 방송에 나와도 괜찮으시군요. 예, 괜찮습니다. 그런데 퇴근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퇴근하고 싶을 때가 뭐냐면 일은 참 즐겁고 힘찰 때가 많아요. 그런데 막 하다가 이제 저희도 이제 민원 전화를 받게 돼요. 민원 전화를 받으면 이게
그 복지부까지 이제 전화가 온다는 그 자체는 이곳저곳 다 들러가지고 그렇죠. 네. 저희까지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들께서 많이 스트레스 상태가 높은 상태에서 저희가 받기 때문에 그분들 전화를 받다 보면 제 에너지가 막 고갈이 돼요. 그래서 그때는 한 2시간 정도 전화를 받고 나면 아, 퇴근하고 싶다, 조퇴하고 싶다, 그 정도까지 생각이 들게 돼요. 그럼 실제로 반차 내고 뭐 이렇게 휴가 내고 퇴근하신 적은 있으세요? 네. 정말요? 그 쉽지 예.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 내일을 위해서 어떨 때는 그런 적도 있습니다. 너무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 그 다음날 또 일에 지장이 생기고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매일 일을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와. 저 같은 시현 씨는? 경우는 네. 아침잠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아침 스케줄이면 진짜 힘들어요, 저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날은 진짜 오늘은 그냥 쉬고 싶다. 그리고 특히 좀 이제 몸이 아픈데 물론 누구나 다 그렇지만 저희는 몸이 아픈 게 정말로 티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날에도 이렇게 뭐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한다든가 밝은 척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때는 진짜 좀 그만하고 싶다. 예.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무관님은 학비를 내셔야 하고 그렇죠. 조 박사님은 쌍둥이를 끼우셔야 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참으면서 일을 하는 거죠. 네. 궁금한데요, 주무관님 네. 행복하신 거죠? 아주 행복합니다. 이렇게 자부심 느끼시고 예, 이 보건복지에서 일하는 건 저에게 큰 기쁨입니다. 예. 정말 기쁘신 거 네. 맞죠? 네. 맞아요. 정말 일이라는 게 참 고되고 힘들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또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마무리가 훈훈하게 좀 됐나요? 아우, 잘하셨습니다. 주무관님이 회사로 돌아가셨으니 지장이 없어야 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정말 일은요 있으면 사실 그만하고 싶어요. 네, 빨리 이거 그만둬야지. 근데 일을 안 하면은요 또 그렇게 일을 하고 싶어져요. 그럼요. 네, 여러 종류의 일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사명감과 직업 윤리가 필요한 분야의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알아볼 직업 분야가 그 중에 하나일 텐데요.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 관련된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녀가 돌아왔다 공공사회 서비스 일자리 특집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편 함께하고 계십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부터 이야기 나눠볼게요.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 이게 어떤 건가요? 장애인들께서 이제 일상생활하고 사회생활하기가 참 어려우세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중증 장애인 분들이 이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잘 하실 수 있도록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해서 그분들이 이제 자립생활, 그러니까 사회생활에 네네. 나가서 자립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또 그 장애인들을 돌봐드리면 가족들이 이제 돌봄 부담에서 경감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크게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하는 제도입니다. 예. 그러면 대상 자격이 따로 있는 건가요? 예, 이게 우선은 그 신청 자격은 예. 그 장애인, 중증 장애인이어야 돼요. 1에서 3급. 예. 네네. 6급까지 있는 등록 장애인 중에서 1에서 3급 등록 장애인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분들이 신청을 하실 수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신체 기능과 이제 자립생활 능력을 이제 평가를 해가지고 예. 활동 지원 등급을 판정받게 됩니다. 예. 그래서 네. 그 등급에 따라 그 수급량이 결정이 되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등급에 따라서 네. 가능한 거군요. 판정받을 때 뭐 불합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1에서 4급까지 있는데 등급 외에 판정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실질적인 그 대상자 현황은 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올 4월 기준으로요 한 네. 7만 명 정도가 제도를 이용 중에 있습니다. 네. 예, 7만 명 정도가 이용 중에 있고, 그다음에 최근 5년간 2012년부터 연평균 한 14% 정도 계속해서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지원 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그러면 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형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활동 지원 그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네네. 장애인들께서 이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드리는 건데, 그러려면 이제 우선은 신체 활동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청결 유지라든가 뭐 세면 뭐 그런 신체 활동 지원을 하실 수 있고 가정에서, 그다음에 장애인들이 이제 가사 활동도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그럼요. 집에 청소도 네네. 해야 되고 네. 밥도 해야 되고 그런 지원도 있고, 또 사회생활 지원도 있어요. 그래서 등하교, 그다음 회사 출퇴근, 그다음에 그 병원 같은 데 가려면 이제 병원 통원을 같이 해준다든가 네. 그런 그 서비스 유형들이 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장애인들이 실질적인 그 생활을 하는데 네, 도움을 맞습니다. 주는 그런 네. 서비스군요. 조금 전에 이제 주무관이 말씀하셨던데 이 해당 분야에서 그래도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게 바로 활동 보조인
이쪽 분야일 것 같은데 현재 한 몇 명 정도가 활동 중이신가요? 지금 활동 보조인으로 해서 2017년도 4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 6만여 명이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네. 그 중에서 여성 활동 보조인 인구가 90% 정도가 돼서 5만 3천 명 정도가 됩니다. 오, 굉장히 많네요. 뭐 오. 7만 명 신청 대상자 중에서 한 6만 명 정도가 이제 활동 보조인을 한다. 그러면 연령대에 또 뭐 특징이 좀 있나요? 네. 그 활동 보조인 그 연령대를 보면 50대에서 40대에서 50대가 한 3만 8천여 명으로 70% 정도가 되고요. 60대 이상의 그 연령도 한 11,000명으로 한 1% 정도가 됩니다. 예. 그래서 나이가 좀 있으셔도 충분히 직업으로서 훌륭한 그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요, 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고요. 높죠. 그리고 40대 이상도 역시 굉장히 높은 비율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이렇게 활동 보조인 직업 분야에 여성이 많은 이유, 그리고 중장년 이상이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도 되겠죠? 네네. 이거는 그 일의 특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 자체가 여성 친화적인 그런 직업의 유형인 것 같고요. 네. 네네. 그다음에 40대, 50대 어머님들, 그다음에 60대 이상의 어머님들께서 자연스럽게 몸에 일상생활에 적응했던 그런 기술을 가지고 네. 활동 보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그 지원자들이나 그 제공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제 응시 자격 같은 경우도 약간 제한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건 뭐 자격 시험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 이제 이수하면 교육만 받으면 되긴 하는데 이수로? 예, 특별한 이수 자격 제한은 없습니다. 단지 이게 대인 서비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애인들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성범죄자나 정신질환자 등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활동 보조인으로 내가 활동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어쨌든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 취업 센터가 전국에 한 몇 개 정도 분포되어 있나요? 전국에 한 781개 정도 예. 활동 보조 제공 기관이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제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 군구, 기초 지자체에서 지정을 해서 관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뭐 골고루 잘 분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공공기관 말고 혹시 사기관도 있나요? 그 사적으로 하는 거에 대한 통계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 제도 자체가 예. 국가 예산을 통해서 지원되는 제도로 네. 설계된 바우처 사업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군구에서 지정한 곳에서만이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활동 보조인들을 채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활동 보조인이 되는 건가요? 우선 활동 보조인 같은 경우에 이제 이론하고 실기 교육하고 실습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네. 교육기관에 등록을 하셔서 이론하고 실기 교육을 받으신 이후에 그러니까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그렇죠. 선임 활동 보조인들과 같이 실습 10시간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수증을 발급받게 되는데 예. 이수증을 이제 발급받으신 이후에는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제공기관에 이제 채용 계약을 맺고 이제 일을 시작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 비용이 들 텐데 어느 정도나 되나요? 교육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표준 교육 과정과 전문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표준 교육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50시간 수업에 한 15만 원 정도의 교육비가 들어가고요. 네네. 그다음에 전문 교육 과정이라는 거는 그 요양보호사라든가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이렇게 유사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네네. 조금 그 면제되는 과목들이 있어서 42시간을 교육 받으시면 되고 12만 원의 교육비가 들어갑니다. 네. 그럼 요양보호사나 아니면 사회복지사 관련된 분들도 어쨌든 장애인 활동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교육 이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네요.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사명감도 많이 필요하고 또 네. 요령도 많이 필요한 직업일 텐데 네. 이 활동 보조인 직업에 도전할 때 고려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박사님? 일단 이 장애인 활동 관련해 가지고 이제 직무 분석을 이제 한번 제가 쭉 확인해 보면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활동 보조 시 이제 장애인 등급, 장애인에 맞게끔 이 등급에 따라서 성향 및 특성을 일단 제일 먼저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장애인 신체 활동 지원 시
일단 강도와 조건 등을 또 파악을 해야 되고요. 그렇죠. 또 중요한 것은 자신의 신체적 조건들도 이제 반드시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여성분들이 많다고 하지만 실제로 뭐 가사에 관련된 부분에 도움도 주지만 신체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경우도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의 신체 강도도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보게 되면 일단은 활동 보조 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어쨌든 안전을 중시 여기고 움직여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안전장치 여부라든지 보조장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습득을 하고 그 관련된 기술 그다음에 노하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체크하고 보조 활동을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야 되면 일단 뭐 제일 중요한 거 일단 던지는 활동도 하지만 네. 이 보수 측면도 그렇죠. 반드시 안고 가야 될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네. 보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 보수 수준은 네. 그 이제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단 이게 기관, 그러니까 제공기관의 그 내부 사정이나 그다음에 이제 계약 관계에 의한 거기 때문에 일하는 시간, 예. 그다음에 평일에 일하는지 야간에 일하는지 뭐 그런 게 따라서 네네. 시급이 달라집니다. 어. 그래서 보통 그래도 그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고 있고 시간당 네.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고 있고 네. 4대 보험 등이 가입돼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아, 역시 4대 보험이 가입이 되는군요. 네. 어제 저희 아이돌 보험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4대 보험이랑 퇴직급 이렇게 다 제공이 된다고 했는데 퇴직금도 예, 퇴직금도 마찬가지로 적립돼서 퇴직금도 되는 받게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시급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저희 단가는 9,240원입니다. 그런데 네. 그게 이제 기관 운영비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네. 그 중에서 이제 저희들이 활동보조인의 보수로 75% 이상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선은 맞추어서 지급하도록 네, 네.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서비스 이용자가 이용할 때는 단가가 이제 시간당 9,240원. 그건 이제 정부 단가입니다. 정부. 예, 그 중에서 네네. 이제 제공기관의 그 운영비도 있고 전담 인력도 네네. 월급도 줘야 되고 이제 그렇죠. 사무실 네네, 운영비도 그렇죠. 있으니까. 그럼 이용자분들은 그냥 이 75% 정도 되는 네. 선에 대한 비용만 지불하면 되는 네,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장애인 활동 지원을 신청하는 대상자 유형이 있을까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에서 3급 장애인들은 다 신청이 가능한데 네. 그래도 그 지적 장애인, 발달 장애인들요, 지적 장애인, 자폐성 장애인들 그리고 그다음에 시각 장애인, 그다음에 네. 지체 장애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 보조인은 오래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랄까요? 뭐 공통점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거는 이제 대인 서비스다 보니까 사명감이 있으신 분들은 더 잘 오래 그렇죠. 네. 하시는 것 같고 네. 이거를 그냥 일로만 다가가게 되면 굉장히 힘든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이거는 부수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그 주가 될 수도 있는데요. 네. 활동 보조인이 장애인들을 도우면서 성취감 네. 같은 것들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전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명감을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네. 그 어느 직업보다 사명감 그렇죠.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업무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아까 그 박사님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네. 이 장애인들을 돌보다 보니까 안전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안전 문제 관련해 가지고는 물러섬이 없어야 되고요. 네. 특히 그 시각장애인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들을 이제 이동 보조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뭐 다 교육을 받아 잘 아시겠지만 계단이 있으면 계단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단이 끝납니다. 네. 뭐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안내가 필요하고 예. 그다음에 그 뇌병변 장애나 그 지체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목욕 서비스도 해드릴 수 있는 지체 장애 목욕 서비스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네네. 이게 가정에서 목욕 서비스를 하게 되면 이제 우리들도 보통 그 비장애인들도 목욕하다가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네. 그러니까 그런 안전을 생각하면서 일에 임해야 됩니다. 혹시 사고가 났을 때 네. 어떤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이라든가 제도 같은 게 있나요? 예, 활동 보조인 그 양성 교육에도 그런 교육 커리큘럼이 있고 네. 보수 교육 시에도 그런 것들을 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보험을 통해서 제공기관이 보험을 가입을 통해 가지고 네네. 그 최후에는 백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제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제 우리 아이돌 보미 서비스 할 때도 배상 책임 보험이 다 가입이 돼 그렇죠. 있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그런 네. 보험이 다 되는군요. 맞습니다. 네네. 왜냐면 저번에 뭐 시청하고 계시겠지만 저희 아버님도 이 목욕을 저희 어머니하고 같이 하다가 여기서 욕실에서 미끄러져가지고 좀 다치신 얘기 있었거든요. 위험해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신체가 솔직히 무겁잖아요. 또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안전 정말 유의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거를 서비스를 이제 활동 보조인을 이제 우리가 신청을 해서 이제 계속 지원을 받다 보면 아 저분 너무 좋다. 그래서 아이 돌봄도 마찬가지였는데 네. 한 분을 계속해서 신청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돼 있나요? 아니면 그게 계속 바뀌어야 되나요? 이것은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동관계법령에 따라서 상한까지는 원하시는 분들을 매칭해서 계속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네네. 상한? 예. 보통 주 40시간에다가 주 12시간 플러스 할 수 있는 시간까지는 예. 계속해서 매칭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대인 관계에 있어 대면 관계 서비스다 보니까 원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서 되도록이면 그렇게 매칭을 하려고 제공기관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계속 오시던 분이 오면은 마음도 더 편해지고 의지도 더 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혹시 활동 보조인 직업에 대해서 사람들이 흔히 하는 오해가 있을까요? 네. 이게, 그러니까 활동 보조하면 딱 떠오르는 게 그냥 도와주기만 하면 되겠지. 시간만 때우면 임금 나오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네. 이게, 일정 시간만 채우면 시간 곱하기, 단가 나와가지고 이제 월급을 받게 되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것보다는, 활동 보조인 수급자, 그러니까 장애인 분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으면 지속할 수 그렇죠. 없는 네네.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실제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겠지만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혹시 중간중간 뭐 금열 같은 것도 나와서 뭐 확인도 하는 그런 제도가 있나요? 이거는 활동 지원 제공 기관 같은 경우에는 2년에 한 번씩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전체적인 점검은 2년에 한 번씩 받고 있고 또 기초지자체가 지정권자이기 때문에 네. 수시로 점검을 해서 안전사고라든가 그런 거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이제 뭐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도 이제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거나 그러면은 언제든지 그 불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이럴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공기관에다 이야기할 네네. 수도 있고, 예, 기초지자체한테 얘기할 수도 있고. 네네. 그렇군요. 정관님, 이제 앞으로 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이 분야가 이제 어쨌든 활성화가 되고 또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일자리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초입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최근 5년간 연평균 한 14% 정도, 14%. 예, 14% 정도 계속해서 활동 보조인이 활동 수급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장애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수급자가 늘어가기 때문에 네. 인력적인 수요가 계속해서 있을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 제도가 조금 더 개선되고 발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많은 분들께서 정말 활동보조 이 제도에, 활동 지원 제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네.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의견을 내주십니다. 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결정을 해서, 그러니까 장애 당사자, 그 다음에 제공기관, 그 다음에 보조인 모두가 네. 만족할 수 있는 활동보조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제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님 네. 역할이 좀 클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저뿐만 아니라 사무관님, 과장님들, 네. 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네, 사실 집안에 중증 장애인이 한 명 있으면 온 가족이 다 매달려서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조금 불안정해지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요령이 없다 보니까 제대로 케어를 못하는 경우도 꽤 많은데 네. 이렇게 장애인들을 위해서 활동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면은 정말 전문적인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중증 장애인 분들의 건강에도 좀 좋을 거고요. 또 그럼요. 가족에게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그녀와 돌아왔다 함께 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떨렸습니다. 전혀 안 느껴졌습니다. 떨렸습니다. 하지만 제도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관심이 있는 분들께서 꼭 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곳에
뛰어드셔가지고 네. 장애인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분야에 뛰어들고자 하는 그녀들에게 우리 주무관님께서 응원을 해주시면 더 힘이 날 것 같아요. 보람 있는 직업 활동보조인을 도전하시는 모든 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자, 이 응원에 힘 받으셔서 많은 분들이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정지영 주무관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잠시 후에 현재 장애인 활동 보조인으로 일을 하고 있는 선생님 스튜디오로 직접 모셔서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장애인 활동 보조인 교육 현장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장애인 활동보조인 교육기관. 이곳에서는 장애인 활동보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수업이 한창이었는데요. 수업 내용이 현장에 필요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 수강생들도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되려면 일정 시간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오늘 중점적으로 교육한 내용은 무엇일까요? 사회생활을 하면 뭐 외출이나 뭐 아니면 직장 다니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휠체어를 수동 휠체어 타는 친구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저처럼 전동 휠체어 타는 친구도 있을 거고요. 그럼 옆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케어를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식사 보존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주로 중점으로 오늘 배우고 있습니다. 약간은 어수선한 강의실. 수강생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컵라면에 물을 받고 있었습니다. 왜 수업 시간에 라면을 먹는 것일까요? 역할은 장애인 역할이에요. 이렇게 먹여드릴까요? 어떻게 드실래요? 이렇게 꼭 물어보세요. 그렇습니다. 이번 수업은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업무 중 하나인 식사 보조 연습이었는데요. 조심스럽게 대상자를 배려해가며 대상자가 보다 편하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과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어저께서 이제 장애가 있으신데 장애인들은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등급이 아니세요. 그래서 좀 더 배워서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더 편리하게 해드릴 수 없나 해서. 식사 연습이 끝난 후에는 대상자의 치아 건강을 위해 양치질을 보조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너무 세게 하거나 너무 약하게 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처럼 장애인 활동 보조인은 생활 전반에서 대상자를 보조하는 역할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교육 내용을 통해 수강생들은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내용을 알게 되기도 하는데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신체적으로 불편한 점이 많으시다는 거는 알긴 알았지만 실제 이렇게 느껴보지도 못했고 스크린으로 보면서 또 실제 먹여보면서 또 휠체어 끌어보면서 아 이러이러한 점들이 있었구나. 참 내가 어두운 곳에서 산 게 아니라 밝은 곳에서만 살았는데 이런 곳이 있었구나 새로 발견했습니다. 오늘 수업을 통해 수강생들은 어떤 기술의 연습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을 보다 더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봉사정신과 사명감, 그리고 남을 도우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직업, 장애인 활동보조인 교육 현장이었습니다. 돈 버는 것도 좋지만 장애인이 내 손을 통해서 자립하려고 하는 것, 그다음에 자기 자아를 실현하고 하는 그런 직업이라서 아마 그 멘토라는 그런 의미로 접근하시면 다른 직업보다 더 보람 있고 또 효과적이다 이런 것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꽤 괜찮은 직업이니까 많이 좀 교육에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직업 현장의 이야기 들려주실 전영희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들에게 인사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5년부터 광진구 거주
장애인 활동 보조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장애인 활동 보조인은 어떤 일을 하고 또 현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본격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요, 우리 네. 선생님께도 한번 이 질문 드려볼게요. 네. 나에게 일이란 어떤 걸까요? 저에게 일이란 존재의 이유다. 오, 존재의 정말요? 이유다. 네. 아,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실까요? 15살 때부터 예, 예. 일을 시작했는데, 오, 네네. 네. 15살 때부터 일을 시작했고, 쭉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으니 존재의 이유입니다. 아니, 15살 때부터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네. 다양한 직업을 했죠. 네. 15살 때는, 가죽 봉제업에 들어가서 오, 네네. 기초, 예. 네. 그 미싱을 하시는 분들의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재봉틀, 네네. 오, 네네. 밑에 예, 일을 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장애인 활동 보조인 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네, 쭉 연관돼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고요. 한복샵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한복점이요? 네, 그럼 15살부터 했던 일들이 쭉 연결해서 그러니까요. 한복점까지 오시게 된 거네요. 그럼요. 날마다 조금씩 노력을 하고 배우고 아, 그래서 체계적으로 올라왔죠. 어쩐지 오늘 의상도 사실 범상치가 않아요. 아 그러게요. 되게 화려하고 이쁘십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직접 어떻게 의상을 하신 건가요? 네, 아, 정말로요? 네, 직접 의상 네. 하신 건가요? 네, 네. 아, 어쩐지. 네. 그러면 아니 그렇게 오랫동안 하시던 일이 있고 전문적으로 하시던 일이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떤 계기로 해서 장애인 활동 보조인을 하시게 된 건가요? 사실은 제가 일은 곧 존재의 네. 이유라고 생각을 그렇죠. 했는데 그 일을 잘했던 일을 못하게 되는 그 건강상의 이유가 발생을 한 거예요. 네. 어느 날 네. 유방암 3기라는 진단을 아이고, 받고 네네. 그 항암 수술을 하고 예. 항암제를 12번을 투여를 하고 네. 방사선을 34번을 했더니 네네. 시력이 나빠졌고 첫째 네. 그 가위질하고 바느질은 필수인데 가위를 떨어뜨리게 되고 바늘을 하나 끼우는데 5분 이상이 걸리고 아이고. 그리고 집중해서 그 일을 하고 나니까 몸이 부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더 이상 하면 안 되겠구나. 네. 근 몇십 년을 했는데 그러면 내가 존재의 이유인데 아픈 거는 까마득하게 있고 예. 지금부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네. 앞으로 살아있는 한 또 무슨 일로 내가 또 존재의 이유를 같이 함께 갈까?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네. 제가 이미 나이도 많이 먹었고 예. 저를 어디서 받아줄 직장도 없고 스스로 만들어야 되는데 예. 마침 장애인 돌봄 교육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곳을 찾아가서 예. 네. 나도 할 수 있을까요? 물었어요. 당연히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열심히 그 교육을 최선을 다해서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수료증을 가지고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늘 푸른 센터를 가서 저 네.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의뢰인을 만났는데 그 의뢰인하고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함께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와, 네네. 예, 어쨌든 그 계기로 인해서 활동 보조인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이 시작하기 전과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 이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뭐가 다를까요? 시작하기 전에는 네. 그 낯선 직업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컸고요. 네. 다양한 상황이 버무려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활동 보조인과 네. 가사 돌봄까지 다 버무려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세분화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 점이 가장 큰 안심이 되었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어쨌든 직업적인 이제 자부심도 많이 지금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이 장애인 활동 뭐 보조인으로서의 직업적 매력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크죠. 어우, 굉장히 저도 기대되는데요. 네. 네네. 어떤 점이 있냐면 내가 아팠던 것보다 일을 못할 수 있다는 그 두려움에서 해방이 되었고요. 네. 나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것도 매우 안정적으로. 예. 그리고 직접 그 가족과 의뢰인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그럼요. 다가갈 수 있어서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정기적으로 꾸준히 제가 직장인으로서 4대 보험이 되고 그렇죠.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 업무를 하면서 제 꿈을 또 펼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4대 보험과 퇴직금 저에게는 꿈 같은 얘기인데. 그렇죠. 그만큼 직업적으로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하게끔 그럼요. 해준다라는 게 어찌 보면 네네. 직업적인 가장 큰 매력이다. 그럼요. 그렇죠. 네. 분명히 보장이 되면서 또 남에게 도움을 정말 많이 주는 직업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현장에서 어떤 업무들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먼저 아침 일찍 가서 예. 용모 단정하게 음. 깔끔하게 해서 데리고 나와요. 장애인분을. 예, 네네. 데리고 나와서 걸을 수는 잘 걸을 수 있으니까 얘기하면서 한 20분 정도 걸어서 동네에 있는 재활센터로 갑니다. 네. 그 친구를 10시까지 재활센터로 이제 안전하게 올려보내고 저는 다시 제 일을 하고 있다가 그 친구가 4시에 네. 센터에서 네. 나옵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또 다시 안전하게 집으로 귀가시키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같이 그 사이에 같이 계시는 건 아니다. 아, 예. 재활센터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네네. 것을 도와주시는 거군요. 네. 근데 이 직업에 대해서 혹시 사람들이 흔히 하는 오해가 있을까요? 있죠. 그 장애인 하면 네. 사람들이 선입견이 먼저 있어요. 편견과. 네. 그게 뭐냐면 막무가내일 것이다. 그리고 와병 상태로 누워 있을 것이다. 라는 그냥 그런 편견이 있어요. 네. 그렇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고요. 네. 언어 장애가 있는 친구이더라도 눈으로 서로 진실이 통합니다. 그리고 말이 없어도 무슨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선생님께서도 이제 전문성을 지금 가지고 이제 장애인 활동 네. 보존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네. 이 업무를 잘하기 위한 이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 업무를 잘하기 위한 포인트는 안전. 무조건 네. 안전. 또 안전. 음. 또 안전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정말 그렇게 그렇군요. 했네요. 네. 네. 그 앞서서 아주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이제 쭉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 이제 그 대상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럼 혹시 출근 첫날 기억하세요? 기억하죠. 많이 어떠셨어요? 떨리셨죠? 많이 떨렸죠. 네. 혹시나 와병 상태는 아닌지 또 너무 과격하지는 않은지 약간의 그렇죠. 선생님도 다른 사람들처럼 약간의 그런 편견이 있으셨군요. 당연하죠. 네네. 그렇지만 집을 방문했을 때 첫날 환하게 웃으면서 선생님 해줬어요. 네. 가슴이 뭉클하셨겠네요? 그럼요. 눈물이 핑 돌았죠. 그때를 잊지를 못합니다. 네. 그 이전까지는 저도 똑같이 교육은 받았어도 그런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어요. 네. 그럼 혹시 그 대상자 지금까지 계속 같이 하고 네. 계신 건가요? 네.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네. 오랫동안 함께 한다는 게요. 근데 분명히 이제 그 대상자도 그 전에 다른 활동 보조인의 도움을 받았을 텐데 네. 왜 그 전에는 이렇게 오래 못 가고 선생님하고 이렇게 오래 갈 수 있는 걸까요?
아마도 그 친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네. 네. 이제 소년에서 청년기로 넘어갈 때 그런 그 정서적인 사이클이나 그거를 좀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네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네. 근데 앞서서 이제 첫 출근 때 어떤 상태인지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사실 뭐 그러니까 와병 상태인지 아닌지 뭐 그런 게 좀 이제 두려우셨다 말씀하셨는데 혹시 미리 어느 정도 상태고 어떤 장애가 있고 이런 거는 알 수가 있나요? 센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라고 말해주지는 않아요. 이게 뭔가 그래요? 법적으로 뭐 이렇게 말 안 해주게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예. 센터의 규정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내가 미리 가서 그 의뢰인의 상태를 보고 갑자기 마음이 안 하겠다 하면 바뀔 수도 있으니.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센터에서는 그런 거를 충분히 네. 이렇게 센터에 등록할 때 충분히 저와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는 대상자를 선택해 주시기 때문에 네. 저는 센터를 믿고 네. 또 제가 컨택하지 않고 할 수 그렇죠. 있다는 것도 참 다행인 거예요. 그럼요. 네. 만약에 제가 컨택을 해서 갔다 하면 이렇게 오래 할 수 없었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일을 하시면서 미리 좀 알아두면 좋을 만한 지식 분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네. 사실 응급 회의 때 응급 상황들이 많이 존재한다고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네. 저 같으면 이제 청년을 돌보고 있지만 네. 대부분의 사람 같은 선생님들께서는 어린 초등학생, 저학년들을 돌보는 케이스들도 많으세요. 오, 예. 그러면 그 친구들은 그냥 갑자기 가다가 도로로 가는 수도 있는 거예요. 위험하네요. 그쵸. 네. 네.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그렇죠. 있도록 그런 거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되고 또 때로는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네. 뭐 심폐소생술 정도는 내가 알면 좋겠고 네. 또 이 교육을 받으면서 요양보호사 교육도 같이 받아주면 어떠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안정이 되겠죠. 예.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의뢰인에 대한 저가 그분이 어떤 상황에서라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학년인 경우 네네. 막 네. 가다가 막 차도에 뛰어들고 네. 막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네. 이럴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미리 예. 이제 그 저학년 학생하고 예. 내가 너의 도우미가 아니라 예. 선생님이다라는 거를 인지를 강하게 시키고 반복적으로 학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돌발 행동을 했을 때 안 돼라고 강하게 어필을 해서 그렇죠. 더 이상의 그 행동으로 나가지 않도록 네. 제어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미적미적 한다거나 망설이게 된다면 더 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런 돌발 상황이 있을 때 단호한 제재를 네. 통해서 네. 앞으로 다시 발생하지 않게끔 인지를 시키고 네. 반복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그럼요. 부분이죠. 예. 뭐 정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고 또 많은 대상자들을 만나실 텐데 선생님만의 대상자를 응대하는 노하우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는 너의 도우미가 아니고 네. 선생님이다. 네. 그리고 또 어르신들의 경우는 철저하게 내가 당신의 보호자입니다. 네. 라는 그 신뢰감이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예. 네네. 그러면 뭐 대상자를 응대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가족들, 보호자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보호자를 응대하는 노하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보호자님들은 이미 저 외에 많은 분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경계라고 해야 될까요? 하루아침에 마음을 놓아버리지는 않아요. 그렇겠죠. 그렇죠. 그 적응 기간이 한 3개월, 3개월 정도라고 이제 제 느낌으로 기억을 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미리 앞전에 많은 사람들하고 헤어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 또한 갑자기 가버리지 않을까. 아,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내 가족하고 상황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더 상황이 나빠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에 스스로 한 3개월간은 그렇게 서로 경계를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3개월 정도 인내하는 시간이 서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군요. 네네. 이 이제 장애인 활동 보조 활동하다 보면 뭐 필기 도구라든지 아니면 안전을 위해서 꼭 지참해야 될 뭐 보조 기구라든지 혹시 그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지금 저는 보조기구는 없고요. 네. 오늘 가서 그 전에 부모님들하고 어떤 문제가 있었나, 그리고 부모님께서 어떤 그 멘트를 해주시는지, 그리고 지금 이 의뢰인의 상태가 컨디션이 어떤지, 네. 그거를 제가 다 기억할 수 없으니 메모를 해놓습니다. 네. 일기처럼 조금씩.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직접 이제 일을 하시면서 여성의 장애인 활동 보조인 업무를 할 때 좋은 점 많이 느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딱히 여성은 출산부터 육아, 네. 또 부모님의 그런 와병 상태인 부모님까지 다 돌본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네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배려가 가장 중요하게 베이스에 깔려 있고, 네. 그리고 내가 이걸 직업으로 선택할 수 있을 때 장벽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게 베이스가 되었기 때문에 그 직업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네. 여성분들이 네네. 예. 그렇군요. 보통 우리가 이제 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 이제 많이 여성분들이 활동을 하지만 이 같은 경우는 또 장애인 활동 보조인으로서 하다 보면 여성으로서 좀 힘든 업무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예, 한 3가지 정도만 딱 꽂아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힘든 이제 회의 때 예. 하시는 말씀드립니다. 가장 힘든 거는 와병 상태인 남성 그 환자 의료인들 네네. 네. 그런 분들은 전혀 이게 거동을 못 하시니까 그렇죠. 앉혀서 휠체어까지 옮기는 일이 굉장히 힘이 들어간다고 그렇죠. 하세요. 네네. 이럴 경우 남성분 활동 보조인이 또 지원이 좀 되고 그러진 않나요? 그렇게 남성분들이 많이 안 계셔요. 아, 예. 네네. 10분이면 남성은 한 분 정도. 10분도 안 돼요. 20명에 1명 정도 남성 활동 보조인이 있습니다. 네네. 일을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떨 때 주로 그만두던가요?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은요. 안타깝게도 일을 하시다가 그만두는 케이스도 종종 발생을 해요. 네. 그럴 때에는 내가 육체적인 노동에 비해서 적은 급여, 네. 그리고 사회적인 편견, 사회적인 편견과 육체적인 그 노동의 강도에 비해서 작은 임금. 네. 그게 가장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그러시면 일단은 일하시면서 개인적으로나 뭐 동료분들 봤을 때 좀 안타까웠던 일이 있다. 어떤 네. 경우가 좀 있었나요? 네, 그 동료분들 중에 네. 언어폭력으로 힘들어하신 분이 있었어요. 아, 진짜 당하신 거죠, 그러면? 네, 그렇죠. 아유, 네네. 그렇군요. 뭐 네, 개인적으로는 혹시 좀 그런 사례 없으세요? 저는 이제 안타까웠던 점은 예. 의뢰인께서 예.
가정 형편이 좀 좋아지셔서 집을 사가지고 부천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네. 제가 예. 1년 동안 근무를 하고 정확하게 이제 이사를 가셨는데 어느 날 정확하게 1년 뒤에 이 전화가 왔어요. 오, 예. 울먹울먹 하시면서 전화가 왔어요. 네. 좋은 일이 생겨서 이사를 갔는데. 네. 그 자녀분이 예. 그곳에 적응을 못해서 아. 다시 오고 싶은데 예. 저가 돌봐줄 수 있다면 이사를 오시겠다고 울먹이면서 어허. 전화가 왔었어요. 네. 그 점이 가장 안타까웠습니다. 아, 그 자녀분이 선생님을 굉장히 그리워하고 그러니까요. 선생님하고 네. 또 많은 공감대가 형성이 됐나 보네요. 글쎄요. 그럼 반대로 가장 보람이 있었던 적 언제세요? 아예 올해 초에 예. 그 보호자님께서 그동안에 이제 안정된 직장에 들어가시고 네. 어느 날 갑자기 선생님 저도 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네. 무슨요? 그랬죠. 그랬더니 사실 제가 간호조무사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예. 언제까지 근무를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선생님을 보면서 준비를 하게 됐는데 오. 국립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예. 1학년으로 아이고야. 네. 들어오셨더라고요. 네. 나이가 근데 어느 정도 되셨어요? 40대 오, 중반이세요. 네네. 근데도 네. 이제 다시 또 공부를 하겠다고. 네. 네네. 선생님을 보고요. 네. 이제 멘토 역할을 또 단단히 하셨네요. 네. 어. 제가 처음에 예. 그 보호자님을 만났을 때 사실 저 가방을 들고 저녁에 같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국립방송통신대학교 네. 문화교양학과 1학년입니다. 시험 공부가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아, 네. 했거든요. 예. 그래도 이제 그 모습을 보고 네. 하셨군요. 아, 그러네요. 그럼 지금까지 계속 공부하고 계신가요? 그분도 네. 하고 계시고 네. 저는 3학년이 되었습니다. 아이고야. 벌써 그 멋지네요. 시간이 많이 지나셨네요. 네. 네. 아니, 근데 사실 지금 일도 열심히 하고 계신데 공부를 계속 또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공부를 중학교 1학년밖에 못했거든요. 아. 늘 공부는 제 목표였어요. 네. 그래서 하게 된 거죠. 선생님께서 이렇게 공부하는 모습을 보이시니까 이제 함께 하시는 분들도 나도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늦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네, 박사님. 예. 이 제도 정말 많은 분들한테 필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가려면 어떤 점들이 필요할까요? 뭐 다양한 이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개선 사항들은 여러 가지 이제 포럼이나 세미나나 이런 정책 연구기관에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돌봄 서비스라는 게 뭐 시간당 얼마 이렇게 초월을 한다라는 거 해가지고 이게 활성화되고 이게 될 것은 또 아니라고 봐요. 단지 이러한 아까 4대 보험과 퇴직금 여러 가지 활동 지원들이 들어오면서 안정적으로 직업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은 있지만 특히 이게 장애인 활동 이제 보조인 같은 경우는 이 신체적인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신체적인 활동이 말 그대로 편견으로 이어지고 아까 뭐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 자녀분이나 이렇게 의뢰인을 데리고 움직이지만 오히려 바라보는 이 시선들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 직업적 윤리라든지 사명감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정부에서 무조건 뭐 아이를 좋아하고 또 장애인에 대한 뭐 자원봉사 측면 이런 측면만 계속 강조할 게 아니라 이러한 이제 신체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활동 기구 보조제, 그 다음에 이런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이 돼야지만 이런 뭐 제도라든지 활동하시는 분들의 지원 능력이 커지게 되고 이 분야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처우와 이런 임금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대할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권유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장애인 활동 보조인으로 활동 중인 전영희 선생님과 함께 직업 현장의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앞으로 어떤 장애인 활동 보조인이 되고 싶으세요? 저는 큰 거는 없고요. 예. 지금처럼 제가 의뢰인을 만나서 그 가정이 안정이 되고 의뢰인도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이게 병행이 된다면 네. 더없이 바람직한 직업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녀가 돌아왔다 함께 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이런 좋은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좀 더 많은 그 직업을 찾고자 하는 중년 이상의 여성들께 저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 직업을 찾아서 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가정과 또 내 직업을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다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고 생각으로 지금 많이 이제 도전하고자 하는 여성들이 있으실 텐데 우리 힘내라고 응원 한 말씀 해주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도전하세요. 그러면 다 이루어집니다. 네. 아, 정말 가장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존재의 이유죠. 그럼요. 네. 그럼요.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녀가 돌아왔다 공공사회 서비스 일자리 특집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편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요 공공사회 서비스 일자리 특집 노인 돌봄 서비스 편으로 이어갑니다.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